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인 것 치고는 조금 느슨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지하게는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죠? 일단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그동안의 HLB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추적하고 지켜보고 업데이트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는 제가 예상하는 그림대로 흘러가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기도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데이터로 직접적으로 뽑아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인 거, 센티적인 측면을 감히 그냥 예측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조건 제 말이 답입니다, 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맞으면 역시 내가 신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서요.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이렇게 예상하는 것 자체가 맞으면 다행인 건데 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러프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고서 이렇다더라, 지금 맞는 것 같아, 괜히 제가 또 말을 잘하니까 그 설득에 여러분들이 넘어오셔가지고 HLB로 막 또 다 때려사가지고 비중을 태워버릴까봐 사실 그게 더 걱정돼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흐름 정도만 가볍게 들어주시고 어차피 더 사고 팔고 중요한 가격, 중요한 타점, 그 다음에 중요한 재료 같은 경우에는 분석과 풀이를 다 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를 어차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문자 신청하시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HLB 특이사항 생겼을 때 딱 장중에 뛰어타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HLB는요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재신청 관련된 거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12월 대략적으로 2주차까지 저는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2월 2주차 이내로 재신청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러면 그 안에 주가는 급등합니다. 진짜 폭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급등하는 거를 지켜보고서 뭐 타점 잡아 사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면 수익을 못 냅니다. 지금은 HLB가 재신청을 넣었다 혹은 재신청을 언제 넣는다라는 것만 윤곽만 딱 드러나면은 이미 FDA 승인 난 것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도 여러분들께 어차피 설명을 다 드렸지만 3차 CRL을 받을 확률이 몇 프로다? 4%다. 여기서 망했으면 망했지 CRL을 똑같은 사유로 특히 그것도 CMC를 가지고서 3차 CRL을 받을 확률은 진짜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재신청을 그러면 언제 넣을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근데 그 중요한 게 이제 12월 2주차 이내로 나와버린다? 그럼 이건 급등하는 거죠. 급등이 아니라 폭등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살 틈을 안 줘요.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고 김 대표가 내용 잘 풀어드렸어요. 영상에서. 그러고 나서 내일 사야지 하고 보잖아요. 장대 항복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부흥 떠서 저기 가 있다고. 못 사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장중에 급등할 때 사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HLB는 그런 놈이에요. 재료로 인해서 급등과 급락을 보이는 놈이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뭔가의 결과가 발표되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놈이잖아요. CRL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점 하한가. 그쵸? 하한가 두 방 때려 맞았잖아요. 여기 이거 점 하한가예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틀 연속 점 하한가. 그쵸?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반대로 올라갈 때는 그나마라도 상한가로 말아 올리긴 하겠죠. 장중에 내용이 나오면.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날도 붕 떠가지고 그냥 냅다 달려버린다라는 거죠. 요즘 시장이 그래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3.8조 원 정도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 이슈가 나오자마자 어땠습니까? 바로 상한가 직행. 보시면 어때요? 거래가 별로 없죠. 2,6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살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사고 싶은 수요들이 여기에 다 몰려드니까 그 다음날 1조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도 2조 7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거래대금, 이틀 합쳐가지고 4조가 넘는 거래대금을 ABL 바이오에서 3.8조 원 정도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 요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말아 올렸어요. 물론 이거 재료 큰 거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틈을 안 준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ABL 바이오 지금 사실래요 여러분들? 지금 사라고 하면 사실 수 있어요? 못 산다니까? 사놓고 중간에 음봉 하나 나오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또 팔아버릴 거고 매매 다 꼬여요. 하루 이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HLB 급등락 여러분들 뭐 하루 이틀 겪으셨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막상 당일이 돼서 재신청 이러쿵 저러쿵 내용 나오면 바로 급등 말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못 사요. 그러니까는 영상을 보고 사는 건 늦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보고 있으니까 재료 떴다, 빨리 사라. 일단 문자 하나 먼저 보내드리고 대응 전략에 대한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풀이는 영상으로 따로 해드리면 되잖아요. 이 순서대로 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왜 중요한지 잘 보세요. 지금 HLB가 하루 평균적으로 거래 대금이 오늘 뭐 한 390억, 어제 한 690억, 엊그제 540억, 보시면은 한 700억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라도 장대양봉 뛰면서 움직였던 이 시세를 제외하고 그 앞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래가 더 없어요. 200억 원대, 뭐 100억
100억대 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6에서 7조 원 정도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이 하루에 거래대금이 한 3, 400억 정도의 수준이다. 어때요? 매우 적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 3천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급등 나오는 거예요. 이날 볼까요? 2,900억 원의 거래대금이죠. 2,900억 원의 거래대금으로도 장대 항봉 뽑아내면서 급등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3천억 이상이 혹시나 추가적으로 시장에 갑자기 들어온다면, HLB로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다면 급등할까요, 안 할까요? 급등하겠죠. 자, 그 자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공매도 순 보유 잔고 상위 50입니다. 여기에 코스닥인데요. 오늘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HLB가 어디 있어요? 3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원래 2위였거든요. 엔캠 다음에 HLB였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오늘부로 3위로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어쨌든 뭐 시총 대비해서 비중으로 따지는 건데 에코프로랑 HLB랑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5%대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엔캠, 에코프로, HLB인데 여기 보시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 금액이라 그래가지고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0억 정도 이렇게 찍혀 있죠. 지금 일단 공매도로 보유하고 있는 잔고가 3,600억인데 이 돈이 물론 한 번에는 안 들어오겠죠. 한 번에 하루에 다 안 들어오겠지.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들 과거에 에코프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렇게 그림만 놓고 봤을 때 이만큼 올라왔던 시세 있죠.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는 딱 실적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실제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올라왔던 요 시세 있죠. 한 번 더 주가가 엄청나게 오버슈팅을 하면서 피날레로 윗꼬리 만들고 이때서부터 작살났었잖아요. 이때가 뭐였냐면 바로 공매도 쇼커버링 쇼스퀴즈였습니다. 공매도가 탈탈탈 다 털려가지고 파산할 수준까지 갔었어요. 일부 금융사는 파산을 했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미친 속도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공매도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다 청산당하거나 청산을 했어요. 공매도가 청산을 한다라는 거는 주식을 다시 사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니까 어떻게? 더 오르는 거죠. 개인들이 안 그래도 작정하고 사고 있는데 더 올라가는 거죠. 공매도가 청산당하면서 매수를 하니까. 이런 루트가 HLB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나올 재신청 이슈는요, 이거는 거의 승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재신청 관련된 이슈가 12월 2주차까지 안 나온다. 왜 자꾸 제가 2주차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연내라고 했어요. 25년 연내에 재신청을 하겠다라고 했고 재신청 목표로 두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2주 정도를 넘어가면 더 이상 안 기다려줍니다, 시장은. 그래서 공매도도 일부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HLB는 평소에 약속을 못 지킨 경우들이 은근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나온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재신청은 말 그대로 신청이고 재심사 아니냐, 그럼 결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CMC에 대해서 혹은 CMC로 CRL을 받았던 기업들 과거의 통계와 사례 다 분석해 보세요. CMC로 3차 CRL을 받은 회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그리고 말이 안 돼요. 약물을 가지고서 임상 데이터나 임상 디자인을 바꿔라, 다시 테스트해라, 데이터 값이 안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상 임상 그냥 꽝이에요. 탈락인 건데 공정이고 공장이잖아요. 이거를 3번이나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질질 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치명적인 것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3차 CRL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다. 시기와 시점적인 측면에서는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재신청을 넣는 타이밍이 연내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주차가 지나가면서 주가가 빠지다가 혹시나 뭐 1월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재신청을 했다? 그럼 그때부터 폭등합니다. 어쨌든 재신청 관련된 이슈만 나오면 급등을 할 건데 이왕이면 12월 2주차 안에 그게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기관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기관이 본다고 해서 또 무조건 그렇게 올라가냐? 이렇게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항상 기관들은 무언가를 알고 먼저 대응한다. 그 먼저 대응하는 게 특히나 HLB에서는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CRL이 발표되기 직전에 주가 어때요? 탈탈 다 털려버리죠? 그러니까 미리 주가가 빠지니까 그걸 먼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1차 CRL 받았을 때 점 하한가, 근데 점 하한가 받기 직전에 별거 아닌 캔들인데 거래대금이 얼마? 거의 6천억이 터졌습니다. 이상하죠? 추세 이탈하면서 어떻게 돼? 꼬꾸라지기 시작을 하니까 미리 추세 다 털어먹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1차 CRL 받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추세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추세를 이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하한가 2번. 그죠?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됐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야.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거래 실리면서 기관들 매도하면서 급락, 하한가. 그쵸? 저도 믿고 싶진 않지만 HLB는 그렇게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어때요?
장대항봉 대량 거래 대금 발생시키고 나서 3일 뒤인 이날부터 기관들이 매수 시작했는데 기준봉의 종가를 해치지 않는다라 말씀드렸죠. 중간에 급락 나왔는데 아래꼴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 가격 절대 안 깹니다. 그리고 음봉 2개 두드려 맞으면서 공매도 세게 때려쳤죠. 이때 당시에 지들이 산 걸로 대차내주고 지들이 팔아가지고 공매도에 쳐먹었는데 어때요, 아래꼴이? 그 선 안 깨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어때요? 계속 안정적으로 46,000원 정도의 시세는 깨지 않죠. 근데 그 46,000원이라는 가격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기준봉의 종가죠. 이 시세를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다가 제가 선을 긋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넓게 한번 보셔라. 어떻습니까? 과거에 하한가 맞았던 부분, 과거에 제대로 된 대상승 돌파, 이때가 이제 1차 심사를 넣었을 때 FDA에 대한 기대감, 승인 기대감으로 끌어올렸을 텐데 그 출발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1차 CRL을 받았던 가격, 2차 CRL을 받았던 가격, 최근에 주가 한 번 더 언더슈팅, 그러면서 어때요? 기준봉으로 다시 그 자리 찾아온 거니까 매우 중요한 맥점이다. 그래서 그 가격을 지금 해치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 설명 다 드렸죠.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그림으로 설명드린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잠재적인 매수까지 대기하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기관들은 일단 12월 달까지는 드라이브를 걸어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나중에 가서 잠깐 매도를 다시 하더라도 지금부터 12월 2주차까지는 여기서부터 시세가 조금만 더 꼼지락거리면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딱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예요? HLB를 개별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매수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과 상황, 센티적으로도 너무 좋은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놓고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어떻습니까? 바이오의 원맨쇼예요. 다른 섹터 대부분 다 빠지죠. 물론 오늘은 좀 올랐지만, 오늘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지난주 내내 다 고꾸라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약바이오가 원맨쇼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는 더 내릴 거고, 참고로 여러분들 12월 달 금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지금 여지는 깔아뒀지만 결국에 미국의 정책 기조와 방향은요, 금리 인하로 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차기 연준 의장이 완전 금리 인하 비둘기파예요. 트럼프의 오른팔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사이클에서는 우리나라 국내 주식 기준으로 했을 때 바이오가 무조건 원탑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뭐예요? 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 다 깔려 있다니까. 지금은 재신청 키워드만 나오면 얘네 엄청나게 많이 간다니까요.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재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상한가 한 방짜리다, 30%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은 환경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도 스탠바이 하고 있죠. 이랬을 때는 30% 갈게 60% 70% 많게는 두세 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구상은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급등이 딱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이거 무슨 내용 때문에 급등 나오는구나, 이런 급등은 쫓아 사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이 돼서 바로 뛰어 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빠르게 상한가로 잠겨버릴 거니까. 못 사요, 여러분들.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도 딱 요이 땅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죠. 어려운 거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무료로 정말 좋은 상황과 좋은 타이밍에 제가 보내드리는 그 문자 한 번이 여러분들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팔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 팔아버리면 수익 낼 걸 못 내는 거잖아요. 반대로 뭐 급등했는데 본전이 왔으니까 다시 팔았다가 눌리면 다시 사야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 시세도 못 맞추는데 눌리면 사야지라는 건 무슨 논리인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엇박 타면 그러고 그냥 날아가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쎄 빠지게 기다려놓고서 이제서야 급등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다 팔아먹고 내 주머니에는 오히려 HLB가 없어. 여러분들 본전으로 나오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린 겁니까? 본전으로 그냥 마무리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HLB를 업데이트하고 추적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승부를 보시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여야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이라는 게 구상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또 판단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돈 한 푼 안 받고 제 사비, 문자값은 얼마든지 들어가니까 제 사비를 들여서 여러분들께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HLB 주주님들은 어차피 저도 이제 HLB를 커버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날아가면 깔끔하게 잘 매도하고 익절하고 저희도 또 다른 종목 갈아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급격하게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내용과 대응 전략 그리고 저의 판단, 이거를 종합적으로 제가 빠르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잘 사고 잘 팔아야 돼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잘 기다려왔기 때문에, 물론 저도 지금 HLB를 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HLB 먼저 좋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일단 HLB부터 대응을 할 건 좀 제대로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그때 가서 뭐 정규반에도 오시면 감사할 거고, 나중에 제가 또 영업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영업이 아니니까 일단 HLB부터 바로 스탠바이를 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 타이밍이 왔다, 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시 안 하셔도 되고요. 아직 문자 보내드린 게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보내드린 게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그대로 그냥 기다려주시면 되고, 아직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꼭 한번 신청하셔가지고 HLB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한 통 딱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맞습니다. 혹은 지금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한 번씩 보내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되실 거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대응 전략, 그리고 적어도 HLB를 투자하고 있는 그 수백만의 개인 투자자 중에서 그래도 머니코드 시청자분들, 머니코드 구독자분들이 승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리드해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링크 2개를 걸어놨어요.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초면 끝납니다. 휴대폰으로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터치하시면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나니까 2초면 끝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꼭 한번 신청 미리미리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그때 가서 뭐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 하라고 할 때 미리 해두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아시겠죠? HLB도 그런 타이밍이고, 가장 중요한 가격은 46,500원인 거 꼭 잊지 마시고, 지금 기관들도 뭔가 폼 잡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공매도가 많은 걸 가지고 누구는 막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신청 이슈가 나오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냥 이번에는 승인이 진짜 99%라는 가정하에 들이대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풀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한 번씩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무료니까 참고를 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